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김태균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2주 동안 건강하셨나요? 날씨가 이상해요. 막 덥다가, 막 춥다가 그러죠. 네. 네, 이럴 때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쉐어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오늘까지 XGP 생태계단 고찰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다들 많이 말씀 들으셨던 거 계속 이슈죠. 루나 코인처럼 네, 지금 2.0 하고 발표해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보상을 해준다 보다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생태계 자체가 없어요. 생태계 자체도 없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2, 3주 만에 그 전에 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고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GP도 생태계가 있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맞춤 양복인데 XGP를 통해서 결제가 되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XGP에 대해서도 있고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2005년 전 생태계 맵이고요. 여러분들 칸 대표님이 이제 블로그 올리시는 곳 있잖아요. medium.com이라고 해서 거기 쪽에서도 기재된 블로그고요.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기반 기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리플, 그리고 진짜로 여기에 나중에는 XGP가 들어가면 그게 대표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미드웨어라든지 이런 중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중간에서 캐피탈이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게 중간에서 교감 역할을 해주는 미들웨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가지고 이쪽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기본 기초 기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 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생태계 로드맵이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은 아직은 뭐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기술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계속 개발 중이고 곧 완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점점점 1세대, 2세대 코인 그리고 우리 XGP가 가지고 있는 3세대 코인까지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생태계가 점점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렇게 해도 아직도 생태계가 없는 암호화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없는 거는 네, 점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고 네,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중간중간의 것들을. 네,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렇게 분산화된 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암호화폐를 네,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네, 암호화폐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해외 사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결제 기능을 블록체인 산업으로 발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와 손을 잡은 비자는 암호화폐를 결제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2018년부터 크립토닷컴 발행 코인인 크립토닷컴 체인에 기반한 직불카드를 발행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네, 신용카드를 쓸 만큼의 신뢰가 아직은 적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걸 지불하는 데에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비자의 라이벌 카드, 마스터카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코인베이스와 NFT 결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NFT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주요 트렌드 및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이런 신규 결제 수단,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수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핀테크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XGP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FA 글로벌 BK 파이낸스는 원래가 핀테크 회사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인 암호화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전히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줬을 때 어느 회사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반 사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시죠. 조금씩 천천히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 20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암호화폐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관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림의 떡이에요. 뭔가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정돈되어 보이고 그러죠. 뭐가 많긴 한데, 근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놀면 따로국밥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죠. 사실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소가 있을 거고요. 거래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화로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원화를 통해 다른 암호화폐로 투자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래소가 있으면 그 암호화폐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사들이 코인이라는 것들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갑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마케팅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ICO 플랫폼을 통해서 좀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는 그런 ICO 플랫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교육을 할 수 있고 협회와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법률적인 기반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당연히 그거는 법률 자문을 통해 어떤 게 더 안전하고 어떤 게 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됐을 때 마케팅 및 컨설팅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 기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마케팅 및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직하고 앞으로 미래를 선구해 나갈 수 있겠다 싶으면 당연히 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해킹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협회나 학회 아니면 이런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암호화폐 생태계가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이 중에는 XGP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루니버스도 이제 당연히 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전 세계적인 표준화,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끼리는 서로 상호 교환을 통해 더욱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한국 암호화폐 생태계 한번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다른 코인들의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그 코인인데요. 이 생태계는 이제 앙동명 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 코인 앱을 통해서 가상자산 결제를 하고요. 체인링크라는 기술을 통해 페이코인과의 수합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역할이죠. 체인링크라는 걸 통해서 바꿔주는 거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처음 이제 됐고요. 이건 링크 토큰을 통해서
$3,200만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인링크는 이제 현실 세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쓸 수 있는 그 앱과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맨 처음에 이더리움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계약서, 이런 것들의 간극을 이제 줄여줘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6만 개가 넘는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페이코인을 하는 그 다날, 그리고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상자산 산업으로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너네가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싶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내. 근데 현재 너네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건 불법이다. 빠져.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게 퉁 날아간 거예요. 퉁퉁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했을 때 페이코인을 먼저 선불식으로 받고 이거를 나중에 다날이라든지 다날 핀테크에서 현금으로 주는 개념이었는데요. 그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 회사가 실제로 현금으로 줬을 때 불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 불법이 되게 되니까 가맹점에서는 페이코인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돈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완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뭐 물론 시스템 자체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법적인 거를 약간 이제 조금 경시하셨던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우리 XGP 같은 경우는 FCA 등록된 회사죠. 그래서 영국에서 인정해주는 금융회사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과 권리, 그리고 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교환을 해주는 라이센스를 에스토니아에서 땄죠. 땄다기보다는 이렇게 발급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게다가 원래 핀테크 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제 솔루션에서 누구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우리 XGP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때 현재 법적인 문제가 전혀, 물론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이제 법안이라든지 법률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XGP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회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에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FCA 등록이라든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태계예요. 이런 것들은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나온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되냐면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AR 방식이에요. 포켓몬처럼 이렇게 누르면 채굴이 됩니다. 채굴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고 채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소다 토큰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 소다 토큰을 발수될 수 있고요. 하나에 50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쓸 수 있지는 못해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은 이렇게 SOP 결제를 통한 곳들. 예전에는 사실 실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암호화폐가 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94의 SOP가 있고 하나당 50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시스템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잘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서 XGPI 차별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소다 토큰 하나를 줬을 때 한 개는 5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라 책정을 하고 썼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다 토큰이 뭐 50원보다 높아질 때도 50원이고 50원보다 낮아질 때도 50원이고. 근데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죠. 원래 지금 50원보다 가격이 낮을 땐 당연히 우리가 이득인 거고 50원보다 높으면 우리가 손해인 거고. 자, 이럴 때 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가맹점 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팔았는데 내가 받는 돈은 나는 5,000원에 팔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4,000원밖에 안 돼. 당연히 거절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 XGP 같은 경우는 XGP 포스 나오겠죠. 포스에서 그랬겠지만 여러분들이 쿠폰 교환을 할 때 거래소와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시세가 적용이 되죠. 네, 시세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맹점 우리가 앞으로 GP포스 가맹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가맹점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판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도 사용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기프티콘을 최초로 시작한 데가 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XGP는 실시간으로, 실물로, 그리고 시세로 통해서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XGP 포스가 완전히 나왔을 때, GP 포스가 완전히 나왔을 때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와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식 기반 토큰 생태계, 이건 이제 루니버스를 통해서 메인넷을 개발해 놓은 토큰이고요. 뭐 네이버 지식인처럼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질문을 해도 소량의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고요. 답글을 남기면 또 답글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출석 이벤트 하면 진짜 많이 줬는데 요즘엔 얼마 안 줘요. 이제 초창기에는 뭐 하루에 거의 뭐 1,000원, 2,000원 막 이 정도로 줬었어요. 지금은 뭐 한 100원, 200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내가 이 암호화폐에 맞게 지식 기반 토큰 생태계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공유를 해주고 내가 궁금한 것 물어봤을 때 남들이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럴 때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보상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를 바로 어딘가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유니버스가 상호 교환을 정말 월등하게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될 때는 그러면 뭐 XGP로도 교환을 할 수 있겠고 유니버스에 있는 다른 암호화폐라도 교환을 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야놀자 암호라든지 뭐 밀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환을 해서 우리 실물 경제에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냐? 거래소를 보냅니다. 여기 출금 신청, 출금 내용 있죠. 그래서 거래소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내 암호화폐를 보내고 원화를 해서 빼야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뭐 트래블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100만 원 한도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매번 빼면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물론 유니버스 기반의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들의 기반은 뭐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수수료 사실 가장 아까운 게 그 수수료 같은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닌데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보내도 그 500원 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태계가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가야 되지만 우리 XGP 같은 경우는 마켓을 이용할 때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시세에 따라서 바로 쓸 수 있고 물론 시세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리고 더 많은 걸 적은 XGP로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반 어떻게 보면 밑에 기초 기반 시설을 잘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기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영국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독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국에 가서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라고 하죠.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새로 발급받으려면 2주 걸려요. 우리나라 사실 뭐 가면은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면허 따고 하면은 뭐 바로 그날 받을 수 있는데 영국 가면은 뭐 최소 2주 정도 걸리고요. 뭐 어떻게 진짜 빨리 돼서 빨리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관공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 위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자기네 시스템이 되게 느리다는 거를 반증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 사항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FA 글로벌은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로드맵이 있었고, 그 로드맵을 지금 계속 따라가시고, 그 혁신의 완성은 2023년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까지 계속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 로드맵에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점점 기대하고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태계에 대한 인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XGP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2008년 9년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암호화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물어보면 2009년에 암호화폐 여기서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만 해도 뭐 이걸 앞으로 돈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비트코인 3개로 피자 한 판 사 먹었던 적,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저만 해도 뭐 이거 앞으로 뭐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빨리 쓸 수 있을 때 써보자 하고 썼었죠. 뭐 나중에는 그게 뭐 최고치로 따지면 2억 4천만 원짜리 피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라든지 인식은 매우 낮았고, 그게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한 12, 3년 지났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고요. 모두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내리막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월 9일 날 칸 대표님의 블로그에 올라왔죠. FA 글로벌의 미래지향적 접근이라고 하고요. XGP 솔루션을 통합한 파트너십, XGP를 그냥 이렇게 결제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한 공동 브랜드 마케팅 노력을 위해서 아이스게임 2022년 이런 전시회를 갔다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GP코인 뒤에는 개발자 같은 분들 경제적 구성 요소를 원하는데 이제 전통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이런 금전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죠. 그래서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생태계 경제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파생을 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암호화폐가 그냥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그 암호화폐로 얼마나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왜 이런 것들을 하셨냐, 게임 이런 암호화폐 특성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게임사는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게임 사용자들의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암호화폐는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니까 좋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이 암호화폐를 사야지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암호화폐는 당연히 관심을 더 받게 되고, 시세도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인프라가 이제 글로벌화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만 결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은 게임을 통해서 같은 암호화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화 될 수 있고, 이런 결제라든지 자산 이동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원래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는 1일 글로벌 시대라고도 많이 말을 했는데, 미국 갔다 오는 거 사실 하루면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었었는데, 물론 코로나로 좀 많이 후퇴가 됐죠. 대신에 이런 암호화폐 아니면 비대면 시장은 확 떴고요.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결제 솔루션 방식은 이런 것들, 사용자 편익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뭐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고유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소유권 같은 것들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이제 새롭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를 NFT 통해서 발행함으로써 자산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내가 게임, 그냥 뭐 시간만 죽이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게임을 통해,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게임한다고 하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게임이 e스포츠라는 산업도 됐고, 아시안 게임에도 이제 나가게 되고, 나아가서 올림픽 게임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안 좋은 부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뭐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 노력을 했을 때 XGP를 정말 너무나 쉽게 그냥 접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10년 내 암호화폐 인구 10억 명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암호화폐 경제 생태계에서 크립토시티가 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이렇게 10년 내 암호화폐 인구 5배로, 5배로 대중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해도 처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용카드 지금 저렇게 끊는 거 아니었고 이렇게 긁어서 번호 나오면은 그런 것들로 카드사에 전표 주면 돈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우리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신용카드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암호화폐도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10년 내 암호화폐 인구 10억 명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티는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한 축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랑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커머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 때 무슨 페이 하면서 예전에 신용카드 번호 다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요즘에는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산업 같은 존재감이 될 거고, 그거는 암호화폐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건데, 그 생태계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GP포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막 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등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죠. 우리 이제 실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NFT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NFT를 발행을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트렌드를 정말 빨리빨리 잡아서 잘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간 달라진 점, 제가 여기다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거예요. 인식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뭐 루나 사건이라든지 테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좋은 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인지가 많이 발달되고 있고요. 발전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많은 금융인재들이 전통 금융업계를 떠나서 암호화폐 업계에 합류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연봉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전통 금융업계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될 거고 지금 금융시장보다 더 많은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물론 정돈이 돼야 되긴 합니다. 생태계가 없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정리가 되긴 할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중간에서 어떤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 하나죠. 테더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암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암호화폐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암흑기인데 결제 사용처는 확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좀 확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암호의 결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6월 4일날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9주 연속 하락이 됐는데 정말 지금 루나 이런 사건으로 통해서 저기에 돈 들어가면 망해, 나는 망해 이런 뭐 인지가 사실 만연한데 반면에 미국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 소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명품회사, 명품회사도 미국 내 매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10개의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은 결제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 우리는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웨어, 엄청나게 유명한 시계 회사죠. 12종의 가상화폐 결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가상화폐로 결제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명품, 발렌시아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인가 이더리움 결제 수단 발표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도지코인 통해서 당연히 테슬라에서 나중에 우주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 어차피 나중에 한번 딱 정리되면 살아남는 암호화폐들 있을 거고 그 암호화폐를 결제를 받아야지 우리 회사는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발 맞춰 나가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빨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네. 우리 GP포스 이렇게 인지도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루나코인이나 이런 게 우리 한국 거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더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생태계를 가진 암호화폐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포스라든지 IGP 토큰을 통해서 GP코인을 XGP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XGP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GP포스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도 안 좋은 코드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넣어서 사람들한테 받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고요. 이 검증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신규 앱은 이렇게 무조건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지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보시죠? 모든 앱을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안전 섹션과 관련한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GP포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정책을 준수했는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되면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XGP 생태계를 보고 오늘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XGP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거 거래소 디지파이넥스 글로벌, 프로비트 글로벌 있죠. 자, 프로비트라든지 디지파이넥스 등에서 우리는 원화로 물론 지금 현재는 원화로 교체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원화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GP 마켓을 통해서 쿠폰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원화로 바꾸지 않고 실물 돈으로 바꾸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당연히 세이빙이라든지 스테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 GP FA 글로벌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XG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고 어떻게 보면 적금이고 어떻게 보면 저금이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전송이라든지 거래소로 전송 아니면 누구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P2P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블록실드라는 걸 통해서 암호화폐 XGP를 통해서 GP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 소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포렉스 카운티랑 완전히 연관이 돼서 연동이 된다면 저는 이게 온라인 환전까지 XGP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할 때 그냥 XGP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온라인 환전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NFT, 네,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죠? 살짝 죽긴 했는데 NFT를 통해서 부동산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또 다른 개념, 반면 또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IGP 토큰이 아직은 어떻게 쓰일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IGP 토큰을 쓰기 위해서는 XGP를 통해서 가스비를 결제해야 되죠. 수수료를 결제해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또 마련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것들 FA 글로벌의 GP포스 실물 경제 기반의 소비를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가맹점에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B2B 모델, B2C 모델, C2C 모델로 C2C 모델은 사실은 뭐 이제 지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파생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엄청나게 되겠죠. 저만 해도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이런 것들을 통해 GP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복을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실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좀 하던 것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그쪽 산업에서도 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저만 해도 이렇게 지금 벌써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였죠. 탄탄한 핀테크 기업이고 핀테크 기업을 시작을 해서 네, 핀테크 기업과 XGP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GP 쿠폰 결제라든지 GP 포스 결제를 통해서 이런 생태계를 실물 경제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GP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 거래소 상장, 뭐 쟁글 나오고 트래블러 나오고 이러면 대형 거래소에서 또 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암호화폐들 간의 차이점 세 가지고요. 그래서 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죠. 뭐 복수가라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10년이 됐을 때 다른 암호화폐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뭐 시세로만 따지고 보면 XGP보다 잘 나가는 코인들 있겠죠. 생태계는 없어도 잘 나가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는 결국에는 저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만이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 10년 뒤에 XGP가 어떻게 될지 저는 매우 기대가 되고 있고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는 네, 유명하신 워렌 버핏님의 말이 있죠. 그것처럼 뭐 저는 이제 XGP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정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XGP 같은 경우 이제 3년, 4년 차 됐고요.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6년 뒤에 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기사만 봐도 뭐 크립토시티라고 나오죠. 크립토시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무 나아간 기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XGP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삶을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6월 8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6월 8일 날 이제 채굴량이 150%를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한번 쓰셔서 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버넌스 투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끝이 났는데 아쉽게 100%는 안 된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이런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세로만 보면 정말 뭐 속이 쓰리실 수도 있고 정말 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하나하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톡 쳐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분리공사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그런 XGP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더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의견 교환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미래를 보고 올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더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으므로 저는 계속 앞으로 같이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일수 2주마다 하지만 네,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비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거 안녕 꺼질 때까지 계속 안녕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